그리드 서치 CV 사용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KNN 모델을 사용해 보았는데요. 그 KNN 모델에서는 K의 값, 즉 nNeighbors의 값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다른 성능을 보이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최고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찾기 위해서는 K 값을 바꿔가면서 여러 번 수행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런 것을 자동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드 서치 CV라고 하는 객체입니다. 자, 여기에 있는 그리드 서치 CV는 scikit-learn의 model underscore selection 이라는 것에 포함되어 있는 객체인데요. 줘야 되는 파라미터를 보게 되면 에스티메이터나 파람그리드라고 해서 학습에 사용할 모델과 그 모델에서 사용해 볼 하이퍼 파라미터의 목록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이퍼 파라미터의 목록은 딕셔너리 객체로 만들어 줘야 합니다. 실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쪽에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파라미터를 설정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CV라고 하는 것은 크로스 밸리데이션에서 사용할 나누는 개수입니다. 기본값은 5고요. 저희가 앞서서 살펴본 교차 검증이 있는데 이 교차 검증에서 데이터를 여러 개 조각으로 나누죠. 그리고 그것을 K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조각의 개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방법으로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그리드 서치 CV라고 하는 것에서는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이용해서 평가를 하게 되고 그때 사용하는 나누는 개수를 기본값은 5고 원한다면 바꿀 수 있습니다. 벌보스라고 하는 것은 이 내가 준 하이퍼 파라미터의 목록에 있는 것을 반복할 때마다 메시지를 보여주도록 할 수도 있고 또 보이지 않도록 할 수도 있다는 것이고요. 간단한 학습 같은 경우에는 그냥 벌보스 표시가 필요 없겠지만 굉장히 학습량이 많고 오래 걸리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실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벌보스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njobs라고 해서 이제 코어를 얼마나 사용하는가 이런 것들을 지정할 수가 있는데 기본은 하나로 돼 있어요. njobs가 none으로 돼 있는 경우 하나만 사용하라는 것인데 -1로 변경을 하게 되면 모든 코어를 다 사용해 주세요 라는 것으로서 학습의 속도는 빨라집니다. 빠르게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그리드 서치 CV의 좀 더 다양한 사용 방법에 대해서는 헬프를 이용해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랑은 여기에 나와 있는 주요 설정 값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리드 서치 CV를 사용하기 위해서 scikit-learn의 모델 셀렉션에서 그리드 서치 CV를 임포트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작업이 뭐냐면 여기 교차 검증에서 데이터를 셔플하라고 돼 있죠. 왜냐면 여기에서는 별도로 내부에서 셔플하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가 순차적으로 나오는 경우 학습 데이터하고 테스트 데이터가 골고루 섞이지 않을 수 있어요. 뭐냐면 학습은 했는데 평가를 받지 않거나 아니면 학습을 안 했는데도 평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특히나 저희가 갖고 있는 이 아이리스 데이터가 자,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데이터 프레임에 타겟인데 이 타겟에 대해서 to numpy죠. 죄송합니다. to numpy로 배열로 바꿔서 출력을 해보게 되면 이렇게 붓꽃의 종류별로 50개씩 순차적으로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특히나 5조각으로 나눈다 라고 했을 때 마지막에 뭐 한 조각 보게 되면 다 2만 있을 거고 첫 번째 한 조각은 다 0만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학습을 했는데 성능평가를 안 받거나 또는 학습을 안 했는데 성능평가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생겨서
점수가 이상해지죠. 그래서 우선은 데이터에 대해서 섞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데이터 프레임에 대해서 샘플을 이용해서 섞고 전체 데이터를 반환받아 볼 거고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동일한 결과를 가질 수 있도록 랜덤 스테이트를 0으로 지정해 보도록 할까요? 자, 그리고 이제 df2에 대해서 x, y를 분리할 텐데요. 처음에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하나를 빼고 나머지가 x고, 그 다음에 맨 뒤에 있는 것 타겟이 y죠. 그래서 x, y 분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x에 대해서는 스케일링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스케일러 스탠다드 스케일러 객체 만들고, 지금은 저희가 제출해야 되는 것이 없으니까요. 그냥 바로 fit transform 해서 x 데이터를 스케일링한 스케일드 x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용할 x 데이터가 스케일드 x예요. 여기서 실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저도 가끔씩 강의하다 보면은 이 스케일링을 해놓고 이 데이터를 써야 되는데 그냥 x로 막 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KNN 모델을 쓸 텐데 여기에서 하이퍼 파라미터가 nNeighbors, 그래서 그 nNeighbors에 대해서 반드시 이름이 이 KNN 모델에 들어있는 파라미터이어야 돼요. 그래서 nNeighbors라고 하고, 그 다음에 뒤쪽으로는 이제 사용하고 싶은 목록을 주는 거예요. 저는 레인지로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3에서 9까지니까 10으로 주죠. 그리고 이것 외에도 만약에 KNN이 갖고 있는 다른 파라미터들에 대해서 주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뭐 P를 1로 줬다가 2로 줬다가, 이게 뭐냐면 거리를 재는 방법을 유클리언으로 할 건지 맨하튼으로 할 건지 뭐 이런 것도 바꿔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근데 우리들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주고요. 만약에 추가할 것이 있다 그런다면 여기다가 콤마 하신 다음에 다시 뭐 P 해가지고 1도 줬다가 2도 줬다가 이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우선은 한 가지만 주고 사용을 해보고 끝나고 나서 두 가지를 또 변경해 볼게요. 자, 그래서 여러 개를 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학습 모델 객체 만드시는데 그냥 객체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여기에 특별히 고정해야 되는 파라미터 값이 있으면 주시면 되는데 저희들은 뭐 nNeighbors만 변경하면서 주고 나머지는 기본 값을 쓰기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리드 서치 CV 객체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이제 만들 때 뭘 주셔야 되냐면 처음에 모델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파라미터의 목록이죠. 그래서 파람스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CV를 만약에 고치고 싶으면 CV equal 해가지고 숫자를 써주시면 되는 거죠. 저희는 5라는 것을 적용해 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학습을 시키시는데요. fit이라고 해서 정확하게 x 스케일링 된 것 그리고 y를 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전체 데이터를 건네주시게 되면 여기 그리드 서치 CV에서 5조각으로 나누어서 학습을 해보고 평균 값을 구해서 평가 점수를 내는 거죠. 자, 실행해서 학습 모델 만들고 학습까지 했고요. 자, 그러면 실제로 이 그리드 서치 CV 객체에서
내가 알아낼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보기 위해서 dir 해서 살펴보는데요. 이 중에서 저희들이 쓸만한 것은 여기 나오는 베스트 에스티메이터. 이게 이제 최고로 좋은 성능을 보인 모델이고요. 그 다음에 그때 파라메타가 뭔지, 그 다음에 요거 CV 리절트라는 거 있죠. 이게 이제 전체적인 결과를 검토해 보고 싶을 때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스트 에스티메이터라고 이렇게 찾지 않고 바로 GS를 사용해도 동일한 결과를 갖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 GS를 사용해서도 뒤에 보시게 되면 프리딕트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프리딕트 프로바빌리티도 구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처음에 여기 옵션에서 repeat은 true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인 에스티메이터로 다시 학습을 마무리 지어서 반환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GS라는 것을 그냥 그대로 사용을 해서 얘가 베스트 에스티메이터다 라고 사용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결과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서 확인해 볼 텐데요. 이 GS가 가진 CV의 리절트라는 것을 그냥 출력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결과가 보여져서 보기에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PD의 데이터 프레임을 이용해서 이 GS의 CV 리절트를 가지고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고 그것을 출력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보기 좋게 나오죠. 여기 파라메타 저희가 3으로 준 것부터 9로 준 것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5조각으로 나눴잖아요. 그러면 0번부터 4번까지 5번 수행을 한 거예요. 그리고 0번을 테스트로 봤을 때의 성능, 1번을 테스트로 봤을 때의 성능,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평균 테스트 스코어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지금 5개, 6개, 7개, 8개가 다 1등이죠. 그러니까 이 4개가 모두 다 좋은 성능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최고의 점수가 나오는 모델 보면은 여기 베스트 파라메타 있죠. 그래서 모델 해서 GS의 베스트 파람스, 에스티메이터, 죄송합니다. 베스트 에스티메이터, 그리고 이 모델을 써가지고 성능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모델.스코어를 해서 이전에 저희가 사용했던 그 X 테스트하고 Y 테스트 있죠. 요거 그대로 주어서 한번 사용을 할게요. 이때도 전 처리가 동일하게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했기 때문에 이제 동일한 결과를 가질 거고, 일부는 아마도 학습 데이터로 사용됐을 거고 일부는 사용되지 않았을 겁니다. 한번 성능을 평가해 보도록 하죠. 그러면은 이렇게 성능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베스트 파라메타 값도 한번 찍어 볼까요? 여기다가 GS의 베스트 파라메터가 뭐냐? 그러면 5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지금 이쪽에 보면은 5, 6, 7, 8이 다 동일한 같은 성능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가장 위에 있는 5라고 답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베스트 에스티메이터를 꺼냈잖아요. 그렇게 꺼내서 이제 모델이라고 해줄 수도 있는데 그냥 GS를 써가지고 스코어 해서 성능을 평가해 보도록 하죠.
이 경우에도 동일하게 보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베스트 에스티메이터를 꺼내서 쓰셔도 되고 아니면 GS 그 자체로 사용해도 괜찮다는 것 한번 보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분류 모델 같은 경우 예측값보다는 예측 확률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 모델에 프리딕트가 예측값을 구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예측 확률을 구할 때는 프로바빌리티 해가지고 구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확률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중에서 여기 0일 확률 또는 1일 확률, 2일 확률 셋 중에서 뭐 하나만 요구가 된다면 이런 식으로 콜론해서 행은 전체 그리고 열에 대해서는 원하는 것을 꺼내서 저장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0번, 1번, 2번 컬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0일 확률, 1일 확률, 2일 확률 이렇게 나눠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드 서치 CV 사용하는 방법까지 해보았는데요. 저는 여기 있는 그리드 서치 CV 사용하는 것을 좀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 neighbors를 3으로 줬다, 4로 줬다 이것을 수동으로 하고 싶지 않아서요. 그래서 이 사용 방법도 한번 잘 익혀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학습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